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카이가 KF-21의 수출을 추진했던 태국이 KF-21이 아닌 사브의 그리펜을 선택했다는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우리는 태국에게 대당 890억이라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제안을 했음에도 태국은 우리의 KF-21을 선택하지 않고 사브의 그리펜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KF-21의 수출이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의 KF-21은 현재 블록1이 개발 중이고 블록1은 공대공 전투 임무만 가능하고 공대지 전투 능력이 전혀 없는 기체입니다. 그러니 이 상태로 수출하는 게 힘든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폴란드나 사우디 그리고 UAE 등이 우리의 KF-21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나라들이 관심을 표명하는 기체는 주로 지금의 4.5세대 전투기가 아닌 완벽한 5세대 전투기인 KF-21 블록3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KF-21 블록3는 2030년경부터 개발이 시작되어서 2030년대 말경에 나올 기체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 KF-21은 수출이 불가능할까요? 그건 절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사우디 같은 나라들은 KF-21의 5세대 버전인 KF-21 블록3를 원하고 있지만 모든 나라들이 다 블록3만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블록3는 5세대 전투기인 만큼 지금의 KF-21보다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기체입니다. 그러니 더 저렴한 기체를 원하는 나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런 나라들은 KF-21 블록3처럼 복잡한 기체가 아닌 좀 더 저렴하면서도 간단한 기체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주로 동남아 국가들이나 남미 국가들일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 중에서는 국토 면적은 넓어서 방어해야 하는 면적은 넓은데 국방비는 적은 나라들이 많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리펜 같은 기체로는 만족할 수 없고 저렴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기체의 크기는 커서 더 작전 반경이 긴 기체를 원하는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 카이는 KF-21의 첫 수출을 위해서 KF-21을 처음으로 구매해주는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원가 수준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생각이라는 것이 이번에 태국에게 카이가 KF-21을 대당 890억에 제안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로부터 처음으로 KF-21을 구매하는 국가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KF-21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고 분명 이걸 노리는 국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에게 KF-21을 처음으로 구매를 해서 저렴하게 KF-21을 도입하려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 KF-21이 참여하고 있는 전투기 도입 사업은 어떤 국가에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건 사우디나 UAE 그리고 폴란드 등에서는 현재 우리 KF-21이 본격적으로 전투기 판매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에서 나오는 건 아직까지는 말 그대로 립서비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나라들은 절대로 KF-21 블록1을 구매할 리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KF-21의 첫 수출국으로는 이야기할 가치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실제로 전투기 도입 사업에 KF-21을 제안하고 있는 나라는 3개 나라입니다. 그 나라들은 태국과 그리고 말레이시아, 마지막으로 페루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태국은 이미 그리펜으로 기종을 결정해서 우리의 KF-21의 수출이 좌절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KF-21이 처음 수출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말레이시아와 페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레이시아와 페루는 우리의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현재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우리의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레이시아는 자신들이 운용하는 미그-29를 대체하기 위해서 정확한 수량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2개 비행대분의 전투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레이시아가 원하는 수량은 대략 20여 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운용하는 미그-29는 러시아에서 만든 기체이지만 이 기체는 러시아의 주력기도 아니고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은 평소보다 더 부품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던 중고 부품도 전부 우크라이나가 쓸어갔기 때문에 중고 부품도 구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운용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말레이시아 공군은 미그-29기를 1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동되는 기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기로는 수호이 30을 18대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FA-18을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크 MK208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기체는 우리의 FA-50으로 교체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말레이시아는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의 3배에 달하는 면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토 면적에 비해서 보유한 기체가 너무 작죠.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제가 말한 경우에 정확히 일치하는 국가입니다.
보유한 전투기의 수량에 비해서 방어해야 하는 면적은 넓고 더욱이 국토가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구조에다가 싱가포르와는 상당히 적대적인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대형 기체를 원할 수밖에 없는 게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라팔 그리고 그리펜 등이 거론되었지만 가장 유력했던 기종은 이미 말레이시아가 FA-18D형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FA-18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FA-18을 생산하고 있는 보잉에서 FA-18의 생산을 2025년까지만 하겠다고 발표를 하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FA-18은 후보에서 탈락을 하게 되고 이것의 영향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발표를 합니다. 그건 바로 개발된 지 20년 이상 넘은 기종은 후보에서 제외해버린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FA-18은 물론 라팔이나 유로파이터까지 전부 후보에서 탈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보로 남아있는 기종이 러시아의 소위 57과 우리나라의 KF-21만 남게 됩니다. 솔직히 말레이시아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은 탈락한 기체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비싸서 사지 못한다는 말은 못하니 다른 핑계를 대는 거라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러시아 기종을 말레이시아가 구매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건 여러분도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러시아는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고 있고 이런 러시아에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건 미국이 용납할 리도 없습니다. 더욱이 이미 말레이시아는 러시아로부터 미그 29나 수호이 30 등을 구매해봤고 그래서 이미 러시아 전투기의 운용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경험한 나라입니다. 당장 이 사업만 해도 미그 29의 운용이 어려워져서 시작한 사업이니까요. 실제로 2018년에 말레이시아의 국방부 장관인 모하마드 사부는 자신들이 운용하는 러시아제 전투기 28대 중에서 실제로 비행이 가능한 기체는 4대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고 해도 말레이시아가 다시금 러시아제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로부터 FA-50을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후속 군수 지원 실태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결론은 말레이시아는 작은 수량의 기체로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방어해야 하고 더욱이 말레이시아의 실질적인 가상적국은 싱가포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투기의 실질적인 가동률이 높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KF-21을 구매하게 되면 비록 자동차로는 깡통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도 상당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말레이시아로서는 지금이 KF-21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찬스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변수가 없다면 말레이시아에 대한 KF-21 수출은 거의 확실한 상태입니다. 지금 시점으로서는요. 그럼 말레이시아는 우리 KF-21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페루는 어떨까요? 페루는 우리 KF-21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마 페루는 여러분들도 최근에 우리나라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페루에 수상함을 여러 척 판매했다거나 우리 차륜형 장갑차가 첫 중남미 진출을 했다거나 하는 소식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사업들은 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하기는 어렵고 해도 이득이 거의 남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함선 수출만 해도 우리 현대중공업이 2024년 4월 16일에 페루의 국영 시마조 선수와 총 6,406억 원 규모의 함선 4척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골치 아픈 사업입니다. 우선 이 4척의 함선은 3,400톤급 호위함 1척에 2,200톤급 원해 경비함 1척, 그리고 1,400톤급 상륙함 2척을 페루 현지의 시마조 선수에서 건조한다는 건데요. 우선 당장 도입하는 함선은 4척뿐인데 함선 종류는 3가지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건조해서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페루 현지에서 건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럽의 다른 조선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뭔가 특별한 경쟁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현대가 이 사업을 왜 수주했느냐?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시장 개척을 위해서 수주를 한 겁니다. 유럽의 조선소들은 이 가격에 이런 사업 절대로 수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수주했고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사업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장갑차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함선 건조 사업과 비슷한 시기인 4월 30일에 현대로템이 STX를 통해서 K808 차륜형 장갑차 30대를 우리 돈으로 대략 830억에 공급하기로 한 계약인데요. 그런데 이게 과연 남는 장사일까요? 차륜형 장갑차를 대당 27억 정도에 판매한 건데요. 이게 유닛 코스트도 아니고 프로그램 코스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심지어 페루 현지까지 운반하는 운반비까지 포함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렇게 팔아서 남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아주 조금은 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페루가 주문한 수량은 고작 30대이고 저렴하게 구매를 하려면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박리담회로라도 이득이 남아야 하는데 고작 30대로는 박리담회로 이득이 남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이 사업도 골치만 아프고 남는 것도 없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다른 나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업이고 뭐 경쟁 입찰도 아니고 거의 수의 계약 형식으로 현대로템이 직접 계약한 것도 아니고 STX라는 한 다리를 거쳐서 계약한 것입니다. 결론은 이 두 사업 다 다른 나라들은 이익은 없고 골치만 아프기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업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래 시장 개척을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페루가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미 페루는 우리나라의 FA50을 구매하기로 했죠. 정확히는 페루는 과거 2012년에 우리나라의 KT1 중등운영기 20대를 구매했었고 이걸 현지 공장에서 조립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경에도 우리 FA50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엉뚱한 일이 발생을 하죠. 그 당시 페루는 미국과 영공통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FA50에 대한 수출 승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FA50을 수출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다시 FA50의 수출을 추진 중이죠. 지금은 뭐 미국과 마찰도 없고 별 문제 없기 때문에 FA50 24대를 페루 현지 공장에서 조립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럼 우리 KF21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페루의 공군사령관은 이번 달인 7월 2일에 전투기 도입 사업 후보들을 포괄적으로 조사한 결과 3개 회사를 후보로 선정을 했고 그 중에서도 라팔과 KF21이 주요 후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럼 이번에 라팔과 KF21이 경쟁하는 거냐 하신다면 솔직히 라팔은 이번 사업에서 우리의 적수는 아닙니다. 이번에도 우리 카이는 KF21의 첫 수출을 위해서 페루에게 상당히 저렴한 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가격은 라팔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방비가 작은 페루 입장에서는 저렴한 우리 KF21 대신에 라팔을 선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에는 좀 엉뚱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엉뚱한 경쟁자란 뭐냐? 페루에서 우리 KF21의 경쟁자는 바로 FA50입니다. 솔직히 페루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이고 현실적으로 특히 페루 공군이 FA50 도입 사업을 하면서 전투기 도입 사업도 같이 할 여력은 없다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팔은 아예 처음부터 경쟁자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페루가 과연 우리 KF21을 정말로 도입할 것인가가 의문이고 오히려 그냥 FA50의 도입 수량을 늘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루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의 경쟁자는 라팔이 아니라 우리 FA50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페루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 KF21을 구매할 것이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냥 FA50 도입 수량을 늘릴 거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지금 카이는 KF21의 첫 수출을 위해서 페루에게 상당히 저렴한 가격을 제안하고 있고 이때가 넘어가서 나중에 페루가 KF21을 구매하려 한다면 그때는 결코 이 가격에는 구매할 수 없을 거라는 건 페루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루 입장에서도 이 기회를 놓치기 싫은 게 사실일 겁니다. 결론은 지금 우리의 KF21은 자동차로 치면 옵션이 전혀 없는 완전히 깡통인 것이고 그래서 돈 많은 국가들은 현재로서는 거들떠보지 않겠지만 깡통인 대신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하고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노리는 나라들이 분명히 있고 그 나라들은 동남아나 중남미 국가들이라는 것이고 그 대표주자들이 말레이시아와 페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첫 수출은 조만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첫 수출에서는 우리에게 이익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카이는 KF21의 첫 수출에 목말라 있고 그래서 KF21을 원가 수준에라도 첫 수출을 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조만간 KF21의 첫 수출이 이루어지겠지만 첫 수출에서는 거의 이익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렇게라도 첫 수출을 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이익도 남지 않는 수출은 반대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